혹시 할리우드 공포영화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재미를 떠나서 도대체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이 모든 게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보이는 공포 코드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힘든 미국인들의 공포영화 취향, 지금부터 탐구해 보겠습니다. 외곽의 조용한 집으로 젊은 커플이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작은 물건들이 위치를 바꾼다던가 잘 때 악몽을 꾼다던가 하는 사소한 것들이죠. 매일 더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로 고민하던 커플은 결국 잠이 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결국 그들은 집에 악마가 쓰였다는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파라노멀 액티비티. 영어 단어 파라놀말은 정상이라는 뜻을 가진 놀몰 앞에 파라를 붙인 단어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초자연 현상의 느낌을 주기 위해 영화는 다소 화질이 떨어지는 홈 캠코더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공포영화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와 동일한 촬영 기법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불을 끈 어두운 방에서 침대 밑이나 옷장 속에 숨어있는 괴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봤을 겁니다. 한적한 도심 외곽, 단 2명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큰 집.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된다면 누구나 이 집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파라놀멀 액티비티와 같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어떨까요? 일단 내 집 마련 자체가 하늘에서 별 따기인 한국에서는 귀신이 들린 집이건 뭐든 간에 저렇게 깨끗한 집이라면 그냥 들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주된 주거 공간인 한국에서는 집에 귀신이 씌어봤자 층간소음을 신고한 이유 때문에 순식간에 경찰이 출동할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딱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집, 주거 공간에 대한 두려움, 평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지하실이나 다락과 같은 미지의 공간을 보유한 큰 주택에서의 삶은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금발에 커다란 파란 눈동자, 말도 안 되게 섹시한 몸매를 지닌 이 여자. 심지어 성격도 쿨하고 멋집니다. 비는 부모님이 집을 비운 동안 콜을 봐주는 베이비시터인데요. 당연히 주인공 콜은 그녀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 비에게 질투를 느끼는 콜의 친구는 모든 베이비시터가 그렇듯 그가 잠든 뒤에 그녀도 몰래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벌이는 해픈 여자일 거라 말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비가 그럴 리 없어. 내심 외치는 콜은 일부러 잠든 척하며 밤을 기다린 뒤 비의 어두운 비밀을 확인하려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을 초대해 한창 파티를 벌이는 비. 그런 그녀가 안경을 끼고 순해 보이는 한 청년에게 키스를 하는데 그냥 키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칼날을 쌍으로 박아넣습니다. 사실 비와 친구들은 악마를 숭배하는 10대들이었던 것. 악마에게 순수한 청년의 피를 바쳐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악마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랑했던 비와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도망치는 콜. 그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집에 혼자 있는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는 미디어 영화를 통해 자주 접했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NSPCC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비록 정확한 나이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혼자 오래 두기엔 너무 어리다고 판단하며 만 16세의 아이들도 밤새 혼자 두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영유아의 경우 절대 한순간도 혼자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중학생만 되어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룻밤 정도 혼자 보내는 것이 그리 큰 일은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과거에 괌으로 여행을 간 한국 판사 부부가 아이들 잠시 차에 방치하고 쇼핑을 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혹시 만 16세의 미국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육이 좋아서 엄청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시터가 있어야지만 부모가 밤에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웃긴 것이 이런 베이비시터 역시 나이가 아주 어리다는 것입니다.
주로 대학 입학만 해도 베이비시터를 하려는 10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이가 베이비시터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라던가 베이비시터가 무책임하게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한다던가 아니면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맡긴 젊은 커플과 사랑에 빠진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미국 영화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영화 더 베이비시터는 그럭저럭 괜찮은 B급 영화였지만 베이비시터 B의 엄청난 미모 때문에 후속작까지 나왔습니다. 지극히 미국적인 소재인 베이비시터에 악마라고 하는 소재가 추가되면서 킬링타임용으로 딱 좋은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미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벤트는 바로 프롬입니다. 행복한 고등학생들로 가득 차있는 베이츠 고등학교의 체육관이 보입니다. 여기에 한 명 특별한 고등학생, 캐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그녀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력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텔레키네시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캐리의 엄마는 그녀에게 악마가 씌운 것이라며 매일같이 그녀를 지하실로 끌고 가 광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갑자기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푸들같이 복실한 금발머리를 한 남학생이 프롬에 같이 가자고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프람퀸으로까지 뽑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주 못된 장난일 거란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고 모두가 보는 무대 앞에 올라가 있는 캐리 위로 피를 가득 채운 양동이가 쏟아지면서 그녀를 피로 뒤덮습니다.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캐리. 그녀의 초능력이 폭주하면서 체육관을 가득 채운 학생들을 공격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할 프롬 나이트가 기억에서 절대 씻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1976년 개봉 당시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와 펄프 픽션과 같은 고전으로 유명한 배우 잔 트래볼타의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영화 캐리는 이후 미국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모든 공포영화들의 틀을 다지는 역사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학원폭력은 유독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따돌림과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한국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와 서구적인 요소인 악마, 데모닉 또는 사탄이 합쳐진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영화 캐리에서는 초능력이 공포의 근원이 되었지만 캐리의 엄마는 이 능력이 악마의 탓이라고 여겼으며 앞서 언급한 영화 더 베이비시터와 마찬가지로 많은 후대 영화들이 여기에 악마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커다란 집, 정신질환을 가진 사이코 킬러, 약물, 그리고 총. 이 모든 두려움의 결과물이 할리우드 공포영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문화적인 요소에 공감대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할리우드 공포영화가 아무래도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때 이게 왜 무서운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드신다면 이 영상에서 언급한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영화가 아니다, 교양 프로그램이다. 라이언스게이트 라이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의 설정을 잊지 마세요.